오늘 전해드릴 기사는 BTS가 세계적 인기, 그래도 한국에서 K-팝 콘서트가 의외로 적은 이유 라는 기사와 일본 네티즌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뜻밖일지 모르지만 한국은 대중음악 콘서트가 문화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적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5년에 개설된 고척 스카이돔은 최대 2만 5천 명 규모의 실내 콘서트가 가능한 최대 규모이지만 고척 스카이돔이 만들어진 2015년 이전 최대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연장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건립된 올림픽 최초 경기장 최대 수용 인원 15,000명과 잠실 실내체육관 최대 수용 인원 11,000명, 코엑스 디올 최대 수용 인원 7,000명이다. 예를 들어 지금 BTS 정도의 클래스가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는 실내 공연장은 아무리 봐도 객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외 공연장인 올림픽 주경기장 최대 수용 인원 7만 명 정도나 서울 월드컵 경기장 최대 수용 인원 6만 7천 명. 이 두 가지 선택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은 10일에서 3월 평균 기온이 한 자릿수여서 대략 반년 동안 야외 콘서트가 힘들다. 또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한국에서는 K-팝을 즐겨 듣는 것이 학창 시절까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 K-팝을 즐겨 듣거나 액티브하게 오프라인에서 K-팝을 즐기는 직장인의 수가 적은 것 같다. BTS 등의 세계적인 활약으로 인해 그 추세가 약간 바뀌었겠지만 여전히 K-팝은 젊은 층의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사회에는 무엇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가? 아이돌 음악 이유다. 일본에서는 K-팝만큼 국외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는 수준 높은 음악을 만드는 R&B 아티스트도 많고 발라드, 힙합 등 아티스트도 많다. 그 밖에 티켓 가격이 싸고 매우 친숙한 엔터테인먼트인 영화나 최근 일본에서도 팬이 증가하고 있는 뮤지컬, 100여 개의 소극장이 있는 대학로라는 거리 등에서는 퇴근 후 연극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콘서트나 이벤트에 출연한 K-팝 아이돌의 대부분이 일본의 관객들의 연령층의 넓이에 놀라는 것도 이러한 한국 내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콘서트 라이브가 문화로서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는 것은 즉 아이돌 측의 경험치도 오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2018년 한국에서 방영된 프로듀스 48는 한국 연습생과 AKB 그룹 멤버가 참여해 진행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한일 공동그룹 아이즈원이 탄생했는데 노래와 춤은 압도적으로 한국 연습생 수준이 높았다. 한편 AKB 그룹의 멤버의 무대력은 대체로 높다고 한국인 심사위원들도 평가하고 있었다. 무대력이란 관객을 끌어당기는 힘, 돌발 상황 등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힘, 처음부터 끝까지 텐션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자신을 컨트롤하는 힘인데 이는 무대 경험을 쌓는 것으로만 향상시킬 수 있다. 연습생은 물론 콘서트, 라이브 경험이 적은 K-팝 아이돌에게 있어서 3곡 정도의 TV 사이즈의 메들리 스테이지는 완벽하게 할 수 있어도 2시간 동안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스테이지 능력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콘서트나 이벤트가 엔터테인먼트 소비의 하나의 주류이며 크고 작은 무대에서 일본의 아이돌은 라이브 경험이 풍부한 아이돌도 많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K-팝 콘서트에서는 현지 언어로 진행하거나 통역 MC를 진행한다. 더욱이 일본 콘서트의 경우 일본어로 발매된 적이 있는 악곡은 월드 투어라도 일본어 가사로 부르고 영어권 국가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는 영어 버전이 있는 곡이 있는 경우는 영어 가사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즉, 어느 정도 현지화되는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콘서트의 경우는 100% 한국 발신 콘텐츠로 할 수도 있다. 당연하지만 원래의 퍼포먼스의 언어로 행하면 다른 언어로 행할 경우보다 퍼포먼스 레벨은 높아진다. 또한 온라인 콘서트는 오프라인 콘서트에 비해 비용 인력 면에서 적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프라인 콘서트 경험이 적은 K-팝 아이돌을 보유한 사무실로서는 한국어로 퍼포먼스를 할 수 있고 해외 공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 시간이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의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콘서트는 문제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힘, 처음부터 끝까지 텐션이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컨트롤하는 힘을 기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객이 없으므로 무대력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 관객을 끌어들이는 힘을 향상시키기는 어렵다. 이것은 K-팝에 한정되지 않지만 2020년 2월 하순 이후에 데뷔한 아이돌은 노래 프로그램도 무관객으로 진행해서 팬과의 교류의 장소도 영상통화 등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팬의 열기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다. 이는 아이돌로서 경험을 쌓는데 매우 불리할 것이다. 한편 이미 많은 콘서트 경험이 있는 아이돌에게는 온라인 콘서트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관객의 열기와 성원이 넘치는 무대에 서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퍼포먼스를 하는 장점을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돌들은 스스로를 공허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온라인 콘서트 무대에 선다. K-팝을 얘기할 때 K-팝은 보는 음악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것은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이유로 댄스 퍼포먼스와 스토리성이 넘치는 뮤직비디오라는 시각적인 매력을 꼽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7,500만 명 정도이므로 한국어 학습자, 습득자가 최근에 한류 열풍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가사를 바로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직 드물다. 물론 가사와 선율에 이끌린 팬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K-팝은 보는 음악이다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최근 몇 년간 음악이라는 콘텐츠를 넘어 아이돌이나 아티스트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시간차 없이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대 환경도 아이돌을 가깝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원래 K-팝은 세계를 시장으로 파악하고 있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약간의 일상을 전달해 전 세계의 팬과 교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보는 음악이며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컨텐츠를 온라인에 많이 발신하는 K-팝의 특징은 지금 매우 유리하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온라인이 엔터테인먼트 소비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 콘서트 경험이 적은 그룹은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라이브 능력을 키우고 BTS를 비롯한 월드 스타들은 영상과 방송 음향, 최신 기술을 통해 온라인 콘서트 발전에 기여하며 동시에 무관객의 온라인 콘서트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측면에서 마음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일본 네티즌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K-팝 아이돌은 젊음, 아름다움, 가창력, 댄스 스킬을 동시에 요구하니까 정말 젊은 연령대 밖에 수요가 없고 게다가 차례차례로 새로운 그룹이 나오지. 그에 비하면 일본은 별로 얼굴이나 노래나 춤만으로 아이돌을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아이돌에게 친화적인 나라라고 생각해. 아이돌 결성 20주년은 해외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겠지. 오랜 세월에 걸쳐 레슨을 쌓아 높은 스킬을 몸에 익혀도 좀처럼 살아남을 수 없는 K-팝 그룹. 한편으로 그다지 레슨을 쌓은 것도 아니고 스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잘 되면 20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자니즈의 그룹. 아이돌이란 어려운 일이야. 아이돌이라고 하지만 실력이 따르는 K-팝 쪽의 매력을 느끼는 일본 국민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할까? 자니즈 같은 그러한 미숙한 아이돌 문화를 만들어온 20년이 너무 심하다. 일본도 실력주의 아티스트가 나왔으면 좋겠다. 미숙함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부끄러운 문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이며 일본도 한국의 영향으로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어요. 큰 홀이나 돔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 일본과 비교해서 인구 비율로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아이돌을 돈 들여 소중히 키우는 것 치고는 너무 신기하다고 항상 생각한다. 2년 전인가 앨리스의 콘서트를 보러 갔더니 관객의 평균 연령이 확실히 60세는 넘고 있다고 생각했다. K-팝 팬은 나이 들어서도 팬일 수 있을까? 엽기적인 그녀의 주제가로 신승훈에게 반해 서울까지 쫓아갔을 때 주인으로부터 일본의 아줌마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고 들었고, 콘서트장에 젊은이들이 택시 잡는 것을 도와줬을 때에도 콘서트에 아줌마가 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콘서트의 규모도 일본 투어의 절반 정도였다. 신승훈, 짱, 응원봉 흔들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어. 그래서 이 기사 잘 알아요. 세계에서는 어떤지 모르고 상관없지만 적어도 K-팝은 일본에서 이미 한물 같다고 느낍니다. 내리막길이라기보다는 이미 K-팝 전략이 서양이나 다른 아시아권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메인 시장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K-팝은 상업 전략이 너무 많아 좋아하지 않지만 성공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리막은 확실히 일본의 엔터죠. 작가에게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기사의 K-팝 아이돌은 한국에선 어린 아이의 것. 아이돌의 음악은 어차피 아이돌 음악일 뿐이다. 콘서트 경험이 부족하다는 라이브, 가창력 등은 그다지 좋지 않다 등의 함축성을 했고, 그래서 한국의 아이돌은 대단한 실력도 음악성도 없으면서 인터넷에서 사생활을 과시하고 동정심을 끌며 돈을 벌 뿐이에요. 라는 자기 주장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 같다. 초학력 사회인 한국에서 아이돌로 성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아이돌 본인이 제작한 노래에 얼마나 자신들의 내면이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단락적으로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의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에서 BTS가 몇 명 있을까? 멤버명은 등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대학생이나 사회인이 되면 아이돌을 응원하는 것은 부끄러울 것 같아서 팬은 10대 정도. 일본처럼 30대, 40대, 50대가 많은 건 아이돌 측에서 보면 약간 위화감이 있는 건가 하는, 무대에서 본 멤버가 10대 애들이 아니라 아줌마뿐이라면 싫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을 쓰는 것은 30대 이상. 한국인은 자존심이 강해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아이돌과는 소원해지는 경향이, 한국인들이 전철 안에서 만화를 보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사와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반응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